동성애 축제장이 되어버린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시사적인 면에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2014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2000년대부터 매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 계속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참 그들의 그 옷이라든지 치장한 것, 그 다음에 판촉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행사 주제들, 또 다양한 퍼포먼스, 또 그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품들, 관련된 동성애 또는 퀴어 축제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까? 기쁨의 축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이건 부끄러운 짓입니다. 남녀가 선정적으로 부끄러운 옷을 입으면서 행사, 축제를 한다?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겁니다. 동성애 전파의 부모를 앞세우다. 사실 동성애에 빠져있는 또 동성애자가 우리의 자식이 있다 하면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제는 그 자식들 편에 서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더 이상 내 아이를 혐오와 차별로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들과 딸도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귀한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같이 행사장에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합리화시키고 동조하면서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한다. 부모라도 잘못됐다. 이건 부끄러운 짓이다. 지적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앞장서서 그 행사장에 가서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악이 그만큼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 전국에서 부산, 대구, 전주, 대선, 서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수라는 소설가가 있지요.
2022년 4월 25일 지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성소수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살아계셨어도 단호하게 말리셨을 일입니다. 돌을 던지지 말래요.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계셨다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이런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이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2020년 7월 9일 사망했지요. 그가 미국에 가서 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 내용 중에 아시아에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공개 발언을 했어요. 응? 동성 결혼 합법화 첫 번째 아시아에서.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동성 결혼을 지지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떠한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로서 고위 공직자로서는 이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 아니었을까.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하는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 있었죠. 아들아, 엄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한다. 바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들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 모양을 하고 여자는 선정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활빈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동성애 축제 닭살 돋는다. 남자 며느리의 여자 사위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렇죠. 이 시대가 미쳐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정상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친 거죠.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무너지니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대만에도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국가로 허용이 될까? 타이완 민법 수정안이 초안이 있어요. 혼인은 남녀 간에 서로 결정한다. 맞죠?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정을 했어요. 혼인은 쌍방 간에 서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쌍방이라 하니까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남남이 될 수 있고 여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쌍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을 지정해 준 게 아닙니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게 아닙니다. 쌍방. 당신과 나.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쌍방 간에 서로 결정한다.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찬성 56%, 반 이상이에요. 반대 31, 모른다 11.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제 찬송으로 봐야 되겠죠. 싫다 하면은 반대가 될 텐데 어중간하고 애매하다. 그러면 이건 찬송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67, 8% 거의 70% 가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동성애 단체에서 많은 정치권들에게 헌법소원에게 막 민원과 진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헌법화해달라, 합법화해달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핑크 이거는 이제 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색깔 핑크색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국에서도 핑크.sg와 그 로고들을 해가지고 사랑을 할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달라. 그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I'm gay. 나는 게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행사들이 매년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보면은 사제들 가운데 8,000명의 소아 성애자가 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가끔 천주교의 사제들에 관한 그런 좀 비리, 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신문에 시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8,000명가량의 소아 성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신부와 수녀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서 수녀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해왔다라는 증언도 있다. 정화조에서는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당사자들이라든지 또 해당 어떤 그런 단체 주체에서는 가짜 뉴스야, 허위 보도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느 정도 그러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겠느냐. 일부러 이런 자극성 있는 충격적인 뉴스를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겠냐 이거죠. 이건 고발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거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글을 쓸 때도 사실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글을 기자들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교황청에 동성애자 비밀조직 게이 네트워크가 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목회자는 또 안 그러겠습니까?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교, 구교를 떠나서 성직자들의 비리, 타락성, 이런 성 문제가 비단 천주교뿐만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봅니다. 모든 종파에 다 있다고 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목회자들이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금품을 갈취했다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과연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티칸의 충격이 교황 선출을 위해 동성애 낙태 타종교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2000년 동안 지켜온 카톨릭의 전통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프란치스코 교황. 또다시 교회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난달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했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인 새로운 추경이 교황으로 이제 새로 선출이 됐어요. 이와 같이 천주교 내에서도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교회가 하는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또 성애자가 있다는 거라든지 또 신부와 수녀 간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 주교 교회에서도 동성애자, 이혼 등 포용을 해야 된다. 물론 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정말 동성애자 이혼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그죠? 그 중심에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을 하겠냐 이거죠. 순결한 동성애 남성, 가톨릭 신학교 입학, 교황청 지침 나왔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타 종교를 비판하고 또 음해하고 정죄시킨다 그런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 종교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잘한 거는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도 동성애 행하거나 성향 심하면 입학 불가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소위 순결한 동성애자가 카톨릭 신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성애를 향한 것과 동성애 성향을 숨기기만 하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 카톨릭 사제는 동성애자들의 또 다른 꿈의 직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과 캐나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었을 때 캐나다 총리가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축하한다 사인까지도 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도 참 이게 문제죠. 외국도 심각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행사에 와가지고 지지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글쎄 왜 그럴까? 나중에 뭐 또 정치권에 발을 디딜 때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그러한 선거운동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행사를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간 것인가? 총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안 가지만 외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비하해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드래그 퀸 논란을 옹호하는 마크롱. 그러니까 드래그 퀸들이 변태 성욕자들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12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개막식 행사랍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바타식으로 그렇게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퍼레이드를 하면서 거기에서 드래그 퀸 논란을 한 거예요. 예술적 자유를 보여줬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한 변태 성욕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식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위에 있는 여성들은 제 제자들로 그렇게 만찬을 패러디 해가지고 예수를 모독하고 이러한 변태 성욕자들의 행사를 주장하는, 지지하는,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태어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축제. 이것도 매년 우리나라처럼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에서도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또 미국의 대사관에도 텔아비브의 축제를 개최하는 걸 축제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성조교회와 함께 개양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울까요?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호주. 여기 보면은 남자, 여자 기호가 있어요. 남자는 M으로 나가죠. 여자는 뭐라고 나옵니까? F.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X라는 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위한 제3의 성표시. 성중립에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MF 해가지고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성소수자들 이제는 X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에 표기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
동성애 결혼 합법화. 옛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이 결정은,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이 결정은 기본적 인권을 갈망해온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승리했다 이거예요. 게이들이, 레즈비언들이, 동성애자들이 승리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게이 날에 빨간 옷을 입고 신데렐라 궁전 앞에 모이던 사람들, 그들이 게이데이라고 합니다. 게이데이, 올란도에서 2014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6월 첫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게이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자 축제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행사들이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맣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두렵고 또 무섭고 불편해서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는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라, 국가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켜버리니까. 트랜스젠더라든지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당당하게, 더 규모를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 그만큼 악의 세력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퀴어 축제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규모가 커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멸망의 주된 원인은 성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유럽에도 유럽은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빼고 남미, 북미 빼고 유럽은 모든 백인 사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유럽에서도 매년 동성애 축제가 크게 열어집니다. 거기는 대륙이 각 나라들이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더 커집니다. 가까이 인접 국가에서 많이 옵니다. 단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더 커져요. 거기서 이 행사 중에서 유로비전송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스트리아 대표 가수, 여장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아바타식으로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가 많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대표적인 공식적인 행사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는 겁니다. 상을 받아요. 이게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게이나 그다음에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단체라든지 행사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도 물론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권투 선수인데 남자가 여자로 이제 트랜스젠더를 한지 모르겠지만은 권투 시합을 했는데 상대 여자가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느끼기에는 남자가 때리는 것처럼 묵직하고 아팠다. 힘이 세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도 근육들이 있고 또 체격도 꼭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물학적으로 여잔지 아니면은 남자였는데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여자가 됐는지 이제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각계에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뭐 달리기라든지 그런 스포츠 특히 그럼 남자의 근육을 갖고 있으면서 여자들이 뛰는 경기에 나가면 그건 100% 우승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앞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잡해져요. 뭐 DNA 검사해야 되죠. 염색체 뭐 다 조사 검색을 다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근육 주사를 맞고 이거 금지 약물이잖아요. 그런 게 다. 근데 이제는 DNA 검사 해야 됩니다. 염색체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앞으로 더 복잡해지는 사회가 돼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단 말입니다. 동성애는 막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맞아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2001년도에 동성애 합법화됐죠. 그 다음에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덴마크, 브라질, 룩셈부르크, 뭐 핀란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돼버렸어요.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 나라는 그래도 인권이 있는 나라다. 자유가 있는 나라다 하지만 없으면은 인권 탄압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더욱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